자, 범죄학 공부하는데 힘드시죠? 오늘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마지막 수업은 재미있고 한번 잘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스토킹. 여러분들 스토킹 많이 들어봤죠? 스토킹은 정말 과거에는 위험하지 않는다. 그냥 좋아하면 따라다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스토킹도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고요. 급기야는 큰 범죄로까지 이어집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은 상대가 싫다는데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 성가시게 한다. 특히 결혼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당신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죠. 자,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찍은 상대방에게 찍어버렸어요.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망상적 행위다. 자, 과연 스토킹으로 결혼한 분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피해자가 싫어하는데 혼자 좋아한다. 혼자 좋아한다는 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범죄죠. 자, 후쿠시마 쇼는 스토커를 병적으로 집착해 따라다니고, 이 집착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거죠. 그죠? 심지어 살인. 이르기까지 하는 망상 범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착과 살인. 후쿠시마 쇼가 오직하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그림 보면 불안해서 가는 여자. 그죠? 막 달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죠? 스토킹과 짝사랑은 다르다. 짝사랑은 혼자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랑이고, 과거를 좋게 말하면 순애보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사랑하는 거, 누구나가 순애보는 다 있을 겁니다. 또 짝사랑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좋아했다든지, 또 탤런트를 좋아했다든지, 가수를 좋아했다든지, 다 짝사랑이고 순애보인데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힘들게 하고, 그거는 스토킹이죠. 조나는 1993년 4가지 스토커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망상. 연인을 좋아한다는 망상. 애정에 대한 강박. 그러면 망상과 강박이죠. 그죠? 망상과 강박. 자, 애정 망상형 볼까요? 일종의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망상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 나를 좋아하고 있어 하고 망상하는 거. 연애 망상. 그 다음에 애정 강박. 피해자와 로맨틱한 관계 또는 순수한 사랑을 성취하는 관념에서 사로잡혀 있죠. 로맨틱하다. 또 순수한 사랑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 강박증, 애정 강박, 사로잡혀 있다.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죠? 무서운 거죠. 강박증에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강박증, 망상형, 일종의 정신질환이죠. 그죠? 단순 강박, 이것도 강박이죠. 강박.
피해자와 전에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냥 잠깐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한 번 봤는데 좋아하게 됐다. 단순 강박증. 그 다음에 위험한 사회병리입니다. 사회병리. 사회병리. 병적인 모습. 즉 망상장애라기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위험하죠? 그냥 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반사회적 성격장애.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회병리요. 자, 스토킹 가해자의 특징은 대부분 여성이냐 남자냐. 근데 우리가 지금 밝혀진 거는 대부분 남자들이 많습니다. 스토커의 직업과 경력에 대한 정보는 현재 부족한 시점입니다. 좀 연구가 좀 더 많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은밀하게 또 피해자들이 밝히기 싫어하고 보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토커의 대부분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질환.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망상적인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토커의 나이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젊은 층이나 중년층이나 노년층이나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저는 제가 현장에 보면 나이 드신 노인이 젊은 그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자녀도 있고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갔을 나이면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런 60대 중반이 20대 초반의 여자아이를 괴롭히고 성적으로 또 따라다니고 성적인 강간을 하고 또 따라다니고 이런 스토커가 꽤 많다. 다양하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되고요. 특히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터넷이라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알게 돼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괴롭힘을 당하죠. 또 하나, 대부분 이렇게 한 번쯤 본 아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 스토킹은 아는 사람이 무섭다. 자, 스토킹은 이렇게 강박증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자, 스토킹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자, 스토킹의 그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쉴 새 없이 전화한다든지, 편지를 쉴 새 없이 보낸다든지, 직장으로 끊임없이 꽃과 선물을 계속 보낸다든지.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매일 전화를 받는다. 매일 편지를 받는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직장으로 꽃과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좋아하는 남자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피해가 많겠죠. 그 피해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에 관한 처벌법은 아직 없습니다. 없다. 자, 스토킹에 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특별법. 근데 우리나라 지금 스토킹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협박이나 공갈이나 괴롭힘이 있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낮에 따라다니면서 괴롭힘을 했다. 스토킹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폭행죄, 상해죄 그렇게 처벌밖에 못하거든요.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이 심적인 고통도 크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거든요. 가해자는 내가 좋아했으니까 괜찮아. 합리화하고. 이러한 스토킹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많은 사건을 보면 그동안 이렇게 스토킹에 대한 피해 꽤 많았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90년대 초반에 신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남자가 끊임없이 괴롭힌다. 좀 도와다오 하고 신고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좋아서 따라다닌 거를 이해하셔요. 피해자에게 이해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괴로워해서 본인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와, 저렇게 당신을 위해서 다 바치고 선물 보내고 편지 보내고 전화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냐고 표현합니다. 본인이 당해봐야 돼요. 본인이 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스토킹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치부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현장에 많이 나갔잖아요. 가정폭력 사건 보면 전 남편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리고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기물을 부수고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제가 전 남편인데요. 다시 한번 아내하고 합치고 싶어. 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범죄인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살인사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온전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는 거예요. 피해자가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스스로 참고 인내해라. 모든 건 당신이 견뎌라. 그런 그 어떤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을까. 또 스토킹에 대한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 꼭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회의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각별하게 그런 관심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스토킹의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가. 연애 망상형. 나. 애정 결핍형. 다. 단순 강박형. 라. 사회 병리형. 자, 이 가나다라를 읽어보니까 벌써 답이 나왔죠. 볼까요? 자, 애정 결핍, 애정을 받지 못했다. 이거는 뭐 스토킹 유형이라기 어렵잖아요, 그죠? 하지만 애정 결핍이 아니라 애정 강박. 강박은 병이라고 그랬죠? 강박형. 또 가번에 보면 망상형, 정신병이죠? 가장 위험한 사회 병리형. 병리형은 나중에 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스토킹을 유발하는 가해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가번, 대다수는 남자들이다. 나번, 스토커의 나이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다번, 스토커의 직업과 경력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라번, 일방적인 스토커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제가 설명한 내용도 많이 나왔죠, 그죠? 대부분 설명했죠? 볼까요? 나번이죠. 자, 스토커의 나이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60대 중반인 노인이, 그러니까 딸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다 시집장가를 보낸 노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강간하고 따라다니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그런 스토킹 범죄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와는 관계가 없다. 꼭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남자들이고 스토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 직업이 뭐고 경력이 뭐고 이런 정보가 많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그 정보를 좀 집약해서 나중에 스토킹 범죄 관련법을 만들 때 좀 제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토커는 정신질환 병이다. 정신병이다. 스토커는 정신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스토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이 있다. 나번 최근에 다양한 통신수단의 발달에 편승해서 사이버 스토킹의 신종 스토킹이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답은 스토커는 피해자의 거절을 수용하지 않는다. 거절하면 수용하지 않는다. 라번 스토커는 강박적 사고에 의해서 행동한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가번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스토킹에 관한 처벌법이 없다. 그래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가정폭력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좋아하면 피해자가 당해라.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무리 요약 한번 해볼까요? 과거에 스토킹이 짝사랑한다, 순애보호한다 이렇게 오해했는데요. 아닙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괴롭힘이고요.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순수한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짝사랑이라든지 순애보는 스토킹과는 전혀 다르다. 짝사랑과 순애보는 어떻게 좋은 의미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스토킹은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가해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스토킹은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화는 스토커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가 연애에 대한 망상. 망상도 정신병이다. 그 다음에 애정에 대한 강박. 강박이라는 표현도 정신집착증이다. 단순 강박. 강박이 또 나오죠. 또 하나 사회의 병리적인 형태를 주는 피해를 주는 병리형. 심지어는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사회 병리형. 이런 4가지로 유형을 제시하는 사람은 존하다. 다음은 스토킹을 가해하는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 본 바 모든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젊은 층이나 중년층이나 노인층에 모든 것을 불구하고 골고루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스토킹 범죄다. 그래서 전반을 아울릴 수 있는 범죄 처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스토킹의 일반적인 방법은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편지하거나 선물하거나 지금은 또 하나 또 있죠. 인터넷 통한 끊임없이 메일을 보내거나 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구애를 한다든지 끊임없이 싫다는 표시를 했음에 불구하고 무시하고 간다든지 방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스토킹에 관한 처벌법이 없다. 시급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일반 형법으로 처벌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토킹에 관한 처벌법이 꼭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탐정들이 필요한 이 범죄학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고민해야 될 그런 범죄학은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론이 정립되지 않거나 또 발견되지 않는 신종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탐정들도 관심을 갖고 잘 이해하고 새로운 범죄학을 정립하고 우리가 또 탐정 업무 하는데 그런 범죄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20강까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범죄학을 배웠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범죄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탐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학 수업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